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운전대에서 손을 놨는데 차가 알아서 쌩쌩 달리는 거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실의 변화. 자, 오늘은 이 자율주행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운전자 없는 차? 도대체 언제쯤이나 타볼 수 있을까? 뭐, 한 10년? 아니면 20년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바로 내년 2025년과 2026년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내고 타는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이 왜 거대한 전환점인지 그 의미부터 짚어보고요. 이 시장을 차지하려는 거인들의 치열한 싸움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혁명은 뭔지, 이게 또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이 멋진 미래로 가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을 단순히 운전이 편해지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도시공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물리적 인공지능, 즉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자동차는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앱으로 불러서 서비스로 이용하는, 이른바 서비스형 모빌리티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로 위 거인들의 격돌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구글의 웨이모부터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늘 세상을 놀라게 하는 테슬라까지. 저마다 완전히 다른 전략과 무기를 들고 미래의 도로를 선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현재 선두 주자는 단연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45만. 이게 웨이모가 딱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유료 탑승 횟수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미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미국 5개 핵심 도시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런던, 도쿄를 포함해서 전 세계 26개 시장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확장세죠. 웨이모의 바로 뒤를 쫓는 강력한 도전자, 바로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주간 유료 탑승 25만 건으로 웨이모를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바이두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2026년에는 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웨이모나 바이두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은 여러 센서를 2중, 3중으로 사용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말하자면 안전벨트에 에어백까지 다는 방식을 택했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아니다, 인간의 눈처럼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 신경망만으로 끝내겠다는 이 순수 비전이라는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실제 주행 데이터, 이게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경쟁 구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는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는 네모난 박스 형태의 전용 셔틀을 만들어서 판을 새로 짜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모셔널은 정해진 규칙 기반 시스템과 인공지능 학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 그리고 무려 29개에 달하는 센서로 무장해서 안전성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웨이모의 압도적인 규모, 바이두의 무서운 추격, 테슬라의 독자적인 길, 그리고 죽스의 완전히 새로운 시도까지 정말 각기 다른 전략으로 미래도로의 주인이 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근데요, 사실 진짜 혁명은 이 자동차라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와 서비스형 모빌리티, 마스에 있습니다. 먼저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이게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사면 그걸로 끝인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성능이 좋아지는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1,0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놀랍게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최우선 과제 1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차 개발 14%가 아닙니다. 그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로의 전환 4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미래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걸 이 업계 사람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SDV가 기술의 혁명이라면 매스, 즉 서비스형 모빌리티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명입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물론이고 버스, 지하철, 공유 자전거까지 세상의 모든 이동수단을 앱 하나로 예약하고 결제하고 이용하는 거죠. 2031년에는 무려 7,163억 달러,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장이 바로 이 매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네 번째, 스마트시티의 재구성입니다. 자율주행차는 혼자 똑똑하게 달리는 외로운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도시 전체의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V2X, 차량 사물간 통신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신호등이랑 대화해서 나 곧 도착하니까 신호 바꿔줘 할 수도 있고 저쪽 코너 너머에 보행자가 있다는 걸 미리 전달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이 기술로 응급자가 지나갈 때 모든 신호를 초록불로 바꿔주거나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도시에 큰 사고가 나면요. 중앙 관제 시스템이 도시의 모든 자율주행차에 즉시 가장 빠른 우회 경로를 쏴줘서 2차 사고나 교통 대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숫자가 현실의 목소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사람들의 68.6%,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7명이 운전자 없는 차가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요. 택시나 버스, 트럭 운전기사 같은 수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사회적 불안감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죠. 오랫동안 이 문제가 법적인 회색지대에 있었는데 드디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 없는 차량이 사고를 내면 그 법적 책임을 차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그 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진다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기존의 운전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재교육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고용 문제. 만약 누군가 도시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해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동 경로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시대에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핵심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처럼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과 웨이모처럼 여러 센서를 쓰는 방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기술로 안전과 유연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이동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스 플랫폼, 이 생태계를 선점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기술 발전에 맞춰서 규제도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 기술은요, 단순히 자동차라는 기계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과 우리 개개인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로보택시를 불러서 출근하고 주말에는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공원으로 놀러가는 그런 일상.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은 어떤 모습인가요? 중요한 건
그 미래가 더 이상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됐습니다.